한국산이라서 더 비싸진다고요? 그래서 더 갖고 싶어졌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에 대해 엄청난 관세 폭탄을 예고한 뒤 뉴욕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 관세 인상에 반대하는 시위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산 제품은 오히려 더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미국 곳곳에서 관세 폭탄이 떨어지기 전에 사두려는 소비자들로 대기줄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곳에 무슨 일이 생긴 것인지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앤서니 마이어스입니다. 뉴저지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60대 중반 약사죠. 전직 미 육군 군의관 출신인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한국 제품을 찬양하게 될 거라니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네요. 그날도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아침이었습니다. 약국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직원 마이크가 들떠 보이더군요. 앤서니 뉴스 봤어? 정부에서 한국산 건강기능식품이랑 화장품에 25% 관세 부과한대. 신문을 훑어보니 정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 한국산 제품에 무거운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신문을 내려놓았어요. 솔직히 저는 외국산 제품에 큰 신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미국 제품 쓰면 되는 거 아냐? 마이크가 답답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약국에서 파는 하모니뷰 제품들도 다 한국산이잖아.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지난 6개월간 가장 잘 팔리던 제품이 바로 하모니뷰였죠. 미국 전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의 발효 홍삼, 콜라겐 음료, 피부 진정 세럼 같은 것들이었어요. 솔직히 저는 이런 제품들이 특별하다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저 일시적인 유행이라고만 생각했죠. 가격 올려야겠네. 아침에 물류팀에 연락해. 사무실로 들어가려는데 마이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고객들 불만 많겠는데. 어떡할 거야?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러겠지. 하지만 어쩌겠어. 법이니까. 미국산으로 갈아타도록 권유하면 되지. 그날 오후 새 가격표가 도착했습니다. 하모니뷰 제품들은 평균 20% 정도 가격이 인상됐어요. 진열대에 새 가격표를 붙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 제품들 안 팔리겠군. 그런데 예상과 달리 다음 날부터 약국은 하모니뷰 제품을 찾는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특히 젊은 여성들이 많았어요. 마지막 3개 남았다고요? 그럼 다 살게요. 한 여성이 발효 콜라겐 음료 3병을 카운터에 올려놓았습니다. 제가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가격이 올랐는데도 구매하시는 건가요? 그 여성은 마치 제가 이해력이 부족한 사람인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지금 안 사면 나중에 더 오르잖아요. 그리고 이거 효과가 너무 좋아서 미국 제품으론 대체가 안 돼요. 그날 하루 종일 비슷한 대화가 반복됐습니다. 일부 고객들은 관세 전에 미리 사두려고 한 번에 대량으로 구매해 갔어요. 매출은 오히려 급증했죠. 퇴근 시간 마이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앤서니, 오늘 하모니뷰 제품만 평소에 3배 팔렸어. 관세가 오히려 마케팅이 됐나 봐.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더 비싸진 제품에 열광하는 걸까요? 그것도 외국산, 그것도 과학적 검증이 부족한 제 기준에서는 제품의 말이죠. 미국 사람들이 미쳤나 봐. 비싸다고 좋은 게 아닌데. 마이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앤서니, 이건 단순히 가격 문제가 아니야. 하모니뷰 제품은 뭔가 다른 게 있어. 내 아내도 써봤는데 효과가 확실히 달라.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제 눈에는 그저 마케팅에 현혹된 소비자들의 비합리적 행동으로만 보였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이런 소비 행태를 경멸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땐 몰랐죠. 이게 제 인생을 바꾸는 시작점이 될 거라는 사실을요. 주말 아침, 저는 아내 캐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딸 케이티가 늦잠을 자고 있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죠. 케이티? 아내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케이티가 쇼핑백을 양손에 든 채 거실로 들어섰어요. 28살인 케이티는 최근에 우리 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대학원 졸업 후 취업 준비 중이라 잠시 함께 지내기로 한 거죠.
어디 갔다 왔어? 제가 물었습니다. KT는 쇼핑백을 식탁 위에 올려놓으며 활짝 웃었어요. 뉴욕 K타운에 다녀왔어요. 하모니뷰 제품 사러요. 저는 커피를 마시다 말고 놀라서 KT를 쳐다봤습니다. 뭐라고? 그 비싼 걸 사러 뉴욕까지 갔다고? KT는 쇼핑백에서 여러 제품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발효 콜라겐 음료, 홍삼 앰플, 진생 파우더, 시카 크림까지. 꽤 많은 제품들이었습니다. 관세 때문에 곧 가격이 더 오른대요. 그래서 미리 사둔 거예요. 저는 점점 화가 났습니다. 제 딸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에 돈을 낭비하는 모습이 못마땅했거든요. 도대체 이런데 얼마나 썼니? KT는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한 400달러요. 뭐라고?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취업도 안 했는데 그런데 돈을 쓴다고? KT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평소엔 조용한 성격이지만 이번엔 강하게 자신의 의견을 내세웠습니다. 아빠, 이게 나한텐 제일 잘 맞아요. 가격이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미국 제품도 얼마든지 있잖아. 내가 약사로서 보증할 수 있는 제품들이 많은데. KT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소매를 걷어올려 팔을 보여줬어요. 피부가 많이 좋아져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심한 습진으로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잘 정도였던 부위였죠. 봐요. 2달 전부터 하모니뷰 제품 쓰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좋아졌어요. 미국 처방약 3년 써봤지만 이런 효과 없었잖아요. 4살이에요. 내가 알죠.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미국 의약품보다 한국산 제품이 더 효과가 있다니요? 저는 머릿속으로 그런 주장을 반박할 논리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건 그냥 우연의 일치야. 이딴 건 미신이라고. 과학적 근거가 어디 있어?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KT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빠는 의사지만 내 몸은 몰라요.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모르잖아요. 밤마다 가려워서 피날 때까지 긁었던 거. KT의 목소리가 흐려졌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딸이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실감했지만 여전히 제 신념을 굽힐 수 없었어요. 아내 캐롤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앤서니, 진정해요. KT가 좋아졌다면 그걸 존중해주는 게 맞아요. 결과가 중요한 거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약사로서의 제 자존심이 상했고 제 딸이 과학적 사고를 벌이고 미신에 현혹되는 것 같아 너무 실망스러웠거든요. 당신까지 그런 말 할 줄은 몰랐네. 내 약국에서 30년 동안 과학적 방법만 써왔는데 식사는 완전히 엉망이 됐습니다. KT는 눈물을 흘리며 자기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화가 나서 신문을 집어들었죠. 하지만 머릿속이 복잡해 신문의 글자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KT의 방 앞을 지나가다 작은 흐느낌 소리를 들었어요. 문 앞에 잠시 서서 고민했지만 결국 지나치고 말았습니다. 제 고집이 너무 셌던 거죠. 내가 맞다는 확신이 너무 강했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KT는 아침 식사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캐롤이 말했습니다. 친구네 집에 갔대요. 며칠 있다 온대. 가슴에 무거운 돌이 얹힌 기분이었습니다. 가정의 균열이 시작된 거죠. 그리고 그 원인이 단순한 제품 하나 때문이라니. 제가 너무 과민 반응한 걸까요? 아니면 정말 KT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걸까요?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약국으로 출근하는 길, 머릿속에는 계속 KT의 말이 맴돌았어요. 아빠는 의사지만 내 몸은 몰라요. KT와의 갈등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딸은 여전히 친구 집에 머물고 있었죠. 저는 그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KT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KT, 아빠가 좀 과민 반응했던 것 같아. 집에 돌아올래? KT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오늘 저녁에 갈게요. 저녁 식사 시간 KT가 돌아왔습니다. 저는 화해의 표시로 선물을 준비했어요. 유명한 미국 브랜드의 피부 케어 세트였습니다. 이거 시카 성분도 들어있고 임상시험도 거친 제품이야. 한번 써볼래? KT는 미소를 지으며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에서 확신이 없어 보였어요. 고마워요, 아빠.
써볼게요. 그날 밤 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사흘 후 아침 식사 자리에서 KT의 얼굴을 봤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딸의 뺨과 이마에 붉은 발진이 다시 생겨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KT는 슬픈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아빠가 준 제품 썼더니 이렇게 됐어요. 알레르기 반응이 심하게 왔나 봐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직접 고른 제품인데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켰죠. 과학적으로 입증된 제품이라고 확신했는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미안해, 정말 몰랐어. KT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내가 뭐가 맞고 안 맞는지 내가 더 잘 알아요. 그날 약국에서 저는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이크가 제 상태를 눈치채고 물었어요. 무슨 일 있어? 오늘 계속 멍해 보이네. 저는 KT와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마이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수 있지. 모든 사람의 몸이 같은 반응을 보이는 건 아니니까. 과학적 근거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경험도 무시하면 안 돼. 마이크의 말은 제 생각에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정말 미국식 사고방식, 즉 모든 것을 과학적 수치로만 판단하는 제 접근법에 한계가 있는 걸까요?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약국 앞에 젊은 여성들이 줄을 서기 시작한 거예요. 이유를 물어보니 하모니뷰 제품 신제품이 입고된다는 소식을 듣고 모였다고 했습니다. 오늘 들어온다면서요? 저 꼭 사야 해요. 한 여성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창문 너머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2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한국 제품을 사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25% 관세가 부과된 후에도 말이죠. 마이크가 제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이해가 안 가지.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열광할까? 저는 솔직히 답했어요. 전혀 이해가 안 돼. 정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걸까? 마이크는 웃으며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직접 확인해봐. 제품 하나 가져가서 써봐. 그날 저녁 호기심에 하모니뷰의 발효 홍삼 앰플을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KT가 쓰던 제품과 같은 종류였어요. 그냥 호기심이었습니다. 정말 이게 뭐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하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KT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효과가 정말 있어? 어떻게 써야 해? KT의 눈이 커졌어요. 아버지가 한국 제품에 관심을 보이다니 믿을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아빠가 써보게요? 와, 정말 놀랍네요. KT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았어요. 아빠가 직접 체험해보면 좋겠어요. 그 다음날 약국에 낯선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마이크가 한 젊은 여성을 데리고 제게 왔어요. 앤서니, 이쪽은 지윤이야. 앞으로 우리 약국에서 인턴으로 일할 한국 유학생이야. 지윤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이어스 선생님. 약학을 공부하고 있는 박지윤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영어가 유창했지만 약간의 억양이 있었어요. 저는 간단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갑네. 여기서 뭘 배우고 싶은지 말해봐. 지윤은 열정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약학책의 차이를 배우고 싶어요. 특히 천연물 활용 방식에 관심이 많습니다. 천연물이라는 단어에 저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또 과학적 검증이 부족한 영역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여기선 FDA가 승인한 의약품만 다루네. 천연물이라고 해봤자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만 의미가 있어. 지윤의 표정이 약간 굳었지만 곧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저희 한국에선 전통과 현대 과학을 접목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하모니뷰 제품은 한의학 원리와 현대 생명공학을 결합했거든요. 하모니뷰라는 이름에 제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당신도 하모니뷰를 알아? 최근 우리 약국에서 가장 잘 팔리는 제품이야. 지유는 밝게 웃었습니다. 네, 한국에선 아주 유명한 브랜드예요. 제 고향 마을 근처에 하모니뷰 연구소가 있어요. 그날 오후 지유는 약국 재고를 정리하면서 한국의 발효 문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엔 별 관심 없이 들었지만 점점 흥미로워졌어요.
한국에선 약도 중요하지만 음양과 기운, 신체의 리듬이 더 중요해요. 약은 마지막 수단이고 먼저 생활과 식이로 균형을 찾는 거죠. 저는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음양, 기운, 그런 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없잖아. 지우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것이 수치로 증명되진 않아요. 하지만 수천 년 동안 효과가 입증된 방식이죠. 미국에서도 프로바이오틱스 연구하시잖아요. 한국의 발효식품은 그보다 훨씬 오래 전부터 있었어요. 제 생각에 다시 균열이 생겼습니다. 지윤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어요. 과학도 새로운 발견을 통해 계속 진화하는데 제가 너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던 건 아닐까요? 다음 날 지윤이 작은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김치, 된장, 발효차였어요. 제가 직접 담근 거예요. 한번 드셔보세요. 발효식품이 장내 미생물 균형에 얼마나 좋은지 느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의심스러웠지만 예의상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가져가서 식탁에 올려놓자 KT가 눈을 반짝였어요. 와, 어디서 구한 거예요? 한국 전통 발효식품이잖아. 저는 놀랐습니다. 너 이런 것도 알아? KT는 신이 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즘 SNS에서 한국 발효식품이 정말 인기 많아요. 장 건강에 최고라고 해서 사고 싶었는데 구하기 힘들었거든요.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처음으로 김치를 맛봤습니다. 매콤하고 상큼한 맛이 특이했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KT는 특히 발효차를 마시고 감탄했습니다. 이거 정말 맛있어요. 위장이 편안해지는 느낌이에요. 캐롤도 동의했어요. 정말 특별한 맛이네. 앤서니 약국 동료가 준 거라고? 응, 한국에서 온 인턴 학생이야. 약학 공부하고 있대.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가족 식사를 했습니다. KT와의 갈등이 조금 누그러진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한국 발효식품에 대한 호기심이 조금씩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말 KT가 제안했습니다. 아빠, 오늘 뉴욕 코리아타운에 같이 갈래요? 관세 반대 시위가 있대요. 시위? 무슨 시위? 한국산 제품에 부과된 관세 때문에 소비자들이 항의하는 시위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일 거래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관세가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문제인지 이해하고 싶었어요. KT와 함께 뉴욕으로 향했습니다. 코리아타운에 도착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K-앨리스를 지켜라. 관세는 건강권 침해다라는 팻말을 들고 있었습니다. 백인, 흑인, 히스패닉.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왔네. KT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요. 시위대 속을 걷다가 인터뷰를 하는 유튜버를 만났습니다.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있더군요. 한 중년 여성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제품은 그냥 건강식이 아니에요. 위로예요. 제 딸은 만성 피부병으로 10년 넘게 고생했는데 하모니뷰 제품을 쓰고 나서야 회복됐어요. 이런 제품들이 더 비싸지면 어떡해요? 또 다른 젊은 남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 제품과는 철학이 달라요. 한국 제품은 단순히 증상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목표로 해요. 그리고 그게 실제로 효과가 있어요. KT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 사람들 말 들었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국 제품에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마케팅이나 유행을 넘어선 무언가였습니다. 갑자기 한 노년 여성이 제게 다가왔어요. 손에는 하모니뷰 홍삼 액기스를 들고 있었습니다. 당신도 이거 써봤어요? 전 관절염으로 20년 고생했는데 이거 먹고 계단도 오르내릴 수 있게 됐어요. 약은 부작용만 심했는데.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써보진 않았지만 관심은 있네요. 그 여성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꼭 써보세요. 인생이 바뀔 거예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시위에서 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담이 제 마음속에 울려 퍼졌어요. 그들의 간절함,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KT가 물었어요. 아빠, 생각이 많아 보여요. 무슨 생각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내가 뭔가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약사로서 30년 넘게 일해왔는데 저 사람들처럼 간절하게 약에 의지하는 경우는 별로 본 적이 없거든. KT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아빠도 좀 더 열린 마음으로 한번 써보는 건 어때요? 그날 밤, 저는 KT가 준 하모니뷰 발효 홍삼을 처음으로 먹어봤습니다. 특별한 효과를 기대하진 않았지만 적어도 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는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놀랍게도 저는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조금 더 가벼웠고 만성적인 피로감이 줄어든 것 같았습니다. 물론 과학자로서 플라세보 효과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부정할 수 없는 변화였어요. 약국에서 지윤에게 물었습니다. 발효 홍삼이 정말 효과가 있는 거야?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해? 지윤은 기다렸다는 듯이 설명했어요. 홍삼 자체에도 면역력 강화 효과가 있지만 발효 과정에서 유익균들이 생겨나요. 그 균들이 장내 미생물 다양성을 높이고 소화 흡수율을 개선하죠. 최근 연구들이 이런 효과를 증명하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장내 미생물이 전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발효식품의 효과가 과학적으로도 설명 가능했습니다. 그럼 하모니뷰는 어떤 회사지? 연구소가 있다고 했잖아. 지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네, 충북 옥천이란 곳에 있어요. 처음엔 작은 농장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세계적인 기업이 됐죠. 하지만 여전히 전통 방식을 고수해요. 제 할머니도 그곳에서 일하셨어요. 그날 저녁 KT의 얼굴을 보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피부가 눈에 띄게 좋아져 있었어요. 우와, 피부가 많이 좋아졌네. KT는 기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모니뷰 제품 덕분이에요. 이제 화장도 안 해도 될 정도로 좋아졌어요. 캐롤도 거들었습니다. 앤서니, 당신도 달라졌어요. 요즘 피곤해 보이지 않고 활기차 보여요. 그날 밤 자기 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런 변화가 단순한 우연인지 아니면 정말 효과가 있는 건지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고요. 과학자라면 증거를 직접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가족에게 깜짝 발표를 했어요. 한국에 가보려고 해. 하모니뷰 회사가 있는 곳으로. KT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정말요? 아빠가? 왜요? 저는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그렇게 좋다면 내가 직접 확인하고 싶어. 과학자로서 제대로 알아보고 싶어. 캐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답네요. 항상 직접 확인하고 싶어 하는 성격이었잖아요. 약국에서 마이크와 지윤에게 휴가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마이크는 놀라워했지만 지윤은 기뻐하며 제안했어요. 제가 한국 지인들에게 연락해서 하모니뷰 농장 방문을 주선해 드릴게요. 마침 다음 주에 특별 체험 프로그램도 있어요.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비행기 표를 예약하고 호텔도 잡았어요. 출발 전날 밤, 저는 조금 긴장됐습니다. 60대가 넘은 나이에 처음으로 동양 국가를 방문하는 거였으니까요. 게다가 제 사고방식에 큰 변화를 줄 수도 있는 여행이었습니다. KT가 제 방을 노크했어요. 아빠, 들어가도 돼요? 그래, 들어와. KT는 작은 상자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이거 아빠 여행 선물이에요. 한국에서 쓰면 좋을 것 같아서. 상자를 열어보니 번역 앱이 설치된 새 스마트폰이었어요. 화면에는 한국어 기초 회화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이거 돈 많이 들었겠네. KT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빠가 내 건강을 위해 한국까지 가는데 이 정도는 해야죠. 고마워요, 아빠. 정말 의미 있는 여행이 될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과학적 확신만으로 가득 찼던 제 마음에 이제는 호기심과 기대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아마도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았습니다.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지윤이 소개해준 가이드 수민이 저를 맞이했어요. 마이어스 선생님,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충북 옥천까지는 차로 약 2시간 정도 걸립니다. 차 안에서 수민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해 물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산 제품 관세 부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처음엔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국 제품을 써야 한다고요. 하지만 지금은 좀 복잡해졌네요. 관세가 꼭 좋은 정책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수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저희 제품을 찾는데 이제 더 비싸게 구매해야 해서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더 가치 있게 여겨주시는 것 같아요.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현대적인 서울의 고층 빌딩들, 그리고 차츰 펼쳐지는 시골 마을의 풍경까지. 저는 모든 게 새롭고 신선했어요. 드디어 옥천에 도착했습니다. 하모니뷰 농장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넓고 아름다웠어요. 초록빛 언덕 위에 전통 한옥과 현대적인 연구시설이 조화롭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농장 입구에서 한 노인이 저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하모니뷰의 창립자인 김 회장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통역을 통해 대화했지만 그분의 따뜻한 미소는 언어의 장벽을 넘어 느껴졌습니다. 김 회장은 저를 농장 구석구석 안내했어요.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인삼 재배지였습니다. 우리는 화학 비료를 전혀 쓰지 않아요. 자연의 리듬에 맞춰 6년 이상 기른 인삼만 사용합니다. 다음은 발효실이었어요. 수십 개의 항아리가 줄지어 있었습니다. 이 항아리들은 100년 이상 된 것들이에요.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 있죠. 온도와 습도가 자연스럽게 조절되는 곳에서 발효가 이루어집니다. 저는 과학자로서 질문했습니다. 현대적인 방법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왜 이런 전통 방식을 고수하시나요? 김 회장은 지혜로운 미소를 지었어요. 효율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자연의 시간을 존중해야 진정한 효능이 나타나요. 빠르게 만든 약은 빠른 효과를 주지만 천천히 자연의 방식으로 만든 것은 근본적인 균형을 가져옵니다. 그 말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약사로서 항상 신속한 효과, 수치적 결과만 중시했던 제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주는 말이었으니까요. 점심시간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테이블에는 다양한 발효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이 음식들은 모두 우리가 직접 재배하고 발효한 재료로 만든 것입니다. 건강은 약이 아니라 매일 먹는 음식에서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식사 후 연구실을 방문했어요. 놀랍게도 최첨단 장비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서양 의학과 한의학을 접목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죠. 우리는 전통의 지혜를 과학으로 증명하려고 노력합니다. 두 가지가 충돌하는 게 아니라 서로 보완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날 오후 저는 가장 감동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마을에 7,080대 노인들이 모여 직접 약초를 다듬고 있었어요. 이분들은 평생 이 일을 해오셨습니다. 이분들의 손끝에는 기계가 흉내낼 수 없는 경험과 정성이 담겨 있어요. 한 할머니가 제게 다가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시간과 정성으로 건강을 담아요. 약이 아니라 사랑이 담긴 선물을 만드는 거지.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던 것은 병이었지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수치와 데이터만 쫓다가 인간의 감정, 생활, 문화를 간과했던 겁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KT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KT, 오늘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어. 여기 사람들은 과학과 전통을 대립시키지 않아. 서로 보완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KT는 기뻐하며 말했어요. 아빠가 그렇게 말할 줄은 몰랐어요. 변하셨네요. 그런 것 같다. 내가 너무 편협했던 것 같아. 과학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음 날 마지막으로 하모니뷰의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놀랍게도 최첨단 설비와 전통적인 방식이 공존하고 있었어요. 품질 관리는 철저했고 근로자들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우리 제품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우리의 철학과 정신이 담긴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관세가 올라도 품질을 타협하지 않아요. 귀국 전날 김 회장이 저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제작된 발효 홍삼 세트와 한국 전통차였어요.
이건 단순한 제품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담긴 선물입니다. 미국에 돌아가셔서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약사로서의 제 사명이 무엇인지, 진정한 웰니스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국 여행은 제게 단순한 관광이 아닌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뉴저지로 돌아온 저는 첫 번째로 KT를 안아주었습니다. 고마워, KT. 내가 아니었으면 이런 소중한 경험을 못했을 거야. KT는 놀란 듯 저를 바라봤어요. 아빠가 저한테 이렇게 말하다니. 정말 놀라워요. 약국으로 돌아간 첫날, 마이크와 지윤이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지윤이 물었어요. 어떠셨어요? 고향 마을은 마음에 드셨나요?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여행이었어. 그동안 내가 얼마나 좁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봤는지 깨달았어. 그날 오후 저는 직원들을 모아놓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약국에 변화를 주려고 해. 이제부터 약국 한 켠에 K 웰니스 코너를 만들 거야. 그리고 하모니뷰 제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한국 웰니스 제품을 더 들여올 거야. 마이크가 놀라서 물었어요. 관세 때문에 가격이 올랐는데도?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가격보다 중요한 것은 가치야. 사람들의 진정한 웰빙에 도움이 되는 제품이라면 그만한 가치가 있어. 지유는 기뻐하며 제안했습니다. 제가 한국의 다른 좋은 제품들도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고 고객들에게 한국 웰니스의 철학도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약국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K 웰니스 코너는 빠르게 인기를 얻었고 많은 고객들이 찾아왔어요. 저는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배운 철학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건 그냥 제품이 아니에요. 자연과 인간의 조화, 시간의 가치를 담고 있는 철학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여전히 시행 중이었지만 놀랍게도 우리 약국의 한국 제품 매출은 계속 증가했습니다. 사람들은 가격보다 가치를 선택했고 진정한 웰니스를 추구했습니다. 가정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어요. 매주 일요일 KT와 함께 한국식 발효 요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김치, 된장찌개, 효소 음료. 함께 요리하며 우리 가족은 더욱 가까워졌어요. 캐롤도 변화를 느꼈습니다. 당신 정말 달라졌어요. 훨씬 여유롭고 행복해 보여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배운 건 약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었어. 빠른 결과보다 균형과 조화가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지. 한 달 후 지역 신문에서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제목은 관세를 뛰어넘은 K-웰니스의 힘이었어요. 인터뷰에서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관세 정책을 지지했습니다. 미국 제품을 써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봅니다. 건강과 웰빙에는 국경이 없어요. 좋은 것은 좋은 것입니다. 한국산이라서 더 비싸진다고요? 그래서 더 갖고 싶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그 인터뷰는 바이럴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약국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다른 주에서도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가을, 하모니뷰에서 특별한 초청장이 왔습니다. 김 회장이 저를 미국 대표 파트너로 임명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마이어스 선생님은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철학을 이해하고 전파하고 계십니다. 그런 분과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저는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약사가 아니라 두 문화를 잇는 다리가 된 것 같았어요. 크리스마스 저녁 가족 식사 자리에서 KT가 특별한 발표를 했습니다. 아빠, 제가 취직했어요. 하모니뷰 미국 지사에서 마케팅 담당으로요. 저는 놀라서 KT를 바라봤어요. 정말? 그런 계획이 있었어? KT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그렇게 변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용기를 냈어요.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변화였어요. 제 고집과 편견이 무너지고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겁니다.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때문에 한국 제품 가격이 비싸지긴 했지만 역설적으로 그것이 오히려 한국 제품의 진가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사람들은 더 비싸졌음에도 그 가치를 인정하고 찾게 된 거죠.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제품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철학과 삶을 함께 수출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철학이 제 삶을 바꿨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관세 폭탄을 맞고도 더 빛나는 K-앨리스. 진흙 속에서 더 빛나는 보석처럼 많은 어려움에도 더 빛나는 한국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도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